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소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고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까지도 크게 나타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했던 탑5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했던 5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5% 넘는 낙폭을 키웠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SK이노베이션도 6%대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 SDI도 5.3%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반도체 투톱도 일제히 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97% 하락한 13만 2,600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1.1%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일제히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약세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이 하루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2차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주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약세 흐름을 나타낸 데는 테슬라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신차인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처음으로 인도하면서 가격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북미 지역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인도가 가능한 사이버 트럭 후륜 구동 모델, 이 모델의 시작 가격은 6만 990달러로 하나로 봤을 때는 약 7,935만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 모델과 가장 고급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 같은 경우 시작 가격이 각각 7만 9,990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억 407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고요. 9만 9,990달러로 하나로 환전을 했을 경우 1억 3,009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2019년 11월에 시제품을 처음 공개하면서 제시를 했던 3만 9,900달러에서 6만 9,900달러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약 43%에서 53%가량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이번에 가격이 공개됐을 때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고평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약화가 되면서 2차 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급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기관 매도 탑5 확인해 보시면 에이텀과 포스코 DX, 이오테크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에이텀 같은 경우에는 68.89%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래로 보시면 포스코 DX, 이오테크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19%의 상승률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게 하락하면서 72,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이 미국 FDA의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을 전해오면서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특히 화면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했던 종목으로 나와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1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갔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에이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텀이 68.89%의 강세를 기록했는데 34,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이텀은 처음으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약 69%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는 18,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장중 한때 이 공모가 대비 230% 이상 튀어오르면서 59,500원까지 상승하면서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활발하게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이텀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고출력 트랜스와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2016년에 설립됐고요. 이 주요 제품은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기용 TA 트랜스와 TV 트랜스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상장 이후에 전기 자동차 분야의 트랜스 제품군을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68.89%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34,4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다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탄력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SDI에 43조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2차 전지주들의 약세 속에서도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용 하이니켈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총 5년이고요. 이 5년 동안의 규모는 약 43조 8,700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간으로는 8조 8천억 원에 달하고요. 계약 총액은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었던 5조 3,576억 원의 8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 제품 판매와 공급 지역은 삼성 SDI의 국내 및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앞으로 삼성 SDI 공급이 돼서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간의 이 삼각 동맹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 협력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의 약세 속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2.19% 상승한 28만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금요일장이 잘 끝나고 이제 시간에까지 끝난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 이제 삼성 SDI와의 약 44조 규모의 NCA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5년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내년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포항캠퍼스에 생산된 게 삼성 SDI 헝가리 공장으로 공급이 되고 2025년부터는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게 이제 삼성 SDI 헝가리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요게 이제 44조니까 최근 가격 기준으로 이제 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략 110만 톤 정도 캐파가 예상이 되고 하나증권에서는 71만 톤, 72만 톤 정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단가에 따라서 양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미니멈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양세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리고 매출이 더 이거보다 계약 규모가 더 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확정된 계약만 공시하기 때문에 이제 스팟 계약은 이런 데 포함이 안 돼서 최소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아마 이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릴 것 같고 공매도 담보도 1조 5천억 입학한 만큼 슈퍼버링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늘 장 굉장히 강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유 계신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봤습니다. 금요일 본장에서부터 주말 사이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급 관련 특징주로는 에코프로비엠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대상 우선주와 성신양 회 우선주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갤럭시아 SM, 깨끗한 나라 우선주, 메가 SCS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우선주들의 흐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요일 본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인 갤럭시아 SM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갤럭시아 SM 역시 9.87% 상한가로 2,9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STO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본장에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STO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STO 관련된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흐름이 보여진 만큼 오늘도 본격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가장 하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메가 ECS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상승하면서 5,33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우리 본장의 장마감 이후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히려 이슈가 워낙 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들어오면서 메가 ECS와 같은 호흡기 관련된 질환 종목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으니까요. 호흡기 관련 질환 종목들이 본장에서도 지속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특징주 체크를 해보시죠. 네, 대상 우선주와 성신양의 우선주는 9.98%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목요일장부터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주가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을 때에는 증권가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를 한번 되짚어봤을 때 우선주가 좀 급등을 할 때는 증시 자체의 체력이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우선주는 시세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총이 좀 작은 우선주로 투기성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우선주의 급등 현상을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금요일장 신규 상장 종목인 에이텀이 8%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케어랩스와 비트컴퓨터, 덕양산업과 퀄리터트 반도체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에이텀 신규 상장인 종목인 만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텀은 본장에서 69%대 강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에이텀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230%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까지 동반이 됐는데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은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과 유사한 만큼 별다른 특징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편 에이텀 같은 경우에는 평판형 트랜스 제조업체인데요.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에이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짚어볼까요? 내일 보너스 분량이 지금 일괄적으로 풀리는 종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조 7천억이 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영업 손실이 한 123억, 내년에 23억 정도 손실 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도 가야지 한 310억 정도 영업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제 증권사 컨센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인데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최근에 연계금 쪽에서 1,413억 정도 한 달간 집중 승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 시세를 끌어올렸고 공모가가 26,000원인데 올해 이제 11월 1일 날 42,000원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88,800원까지 한 3,400원 올라왔는데요. 내일 44만 주 정도 이상, 44만 1,998주 정도 보유 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한 달 보유에서 풀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유에서 해지라고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말고도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특히 12월 달에 보통 인도로 대신되고 펀드 같은 것도 수익 정산이 완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기간 매물 많이 있는데 보유에서 걸린 종목들은 상당히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로는 두산 로보틱스 짚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두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이 물량이 해제가 되는 만큼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러한 내용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12월의 첫 거래일은 다소 아쉽게 마무리 짓기는 했습니다만 나머지 12월 남은 거래일들은 상승께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